2019년 2월 21일 호주 시드니에서 특이한 재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에서는 6명의 증인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으나 증인석에 앉아있는 것은 한 명의 여성뿐이었죠. 그런데 증인석에서 홀로 앉아있던 여성이 자신을 4살의 여자아이라고 소개하며 어떤 사건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성은 자신을 10대의 남자아이라고 소개하며 또다시 증언을 이어나가죠. 이 여성은 해리성 정체장애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재판은 특이하게 다중인격들을 증인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해리성 정체장애를 가진 여성의 이름은 제니 헤인즈였습니다. 제니의 인격들은 판사에게 어느 한 남자가 행한 악행들을 상세하게 고하고 있었죠. 인격들이 말하는 남자는 다름 아닌 제니의 아버지였습니다. 제니의 다른 인격들이 제니의 아버지를 처벌해달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2500개의 인격을 가진 제니 헤인즈. 제니는 법학과를 나와 철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30살이 될 때까지 남들처럼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녀에게 정규직의 일자리는 너무나도 높은 벽이었습니다. 제니는 해리성 정체장애를 앓고 있으며 그 인격만 무려 2500개나 되었으니까 말이죠. 이 2500개라는 인격은 어떤 복잡한 상황 속에서 행동, 태도, 대화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였고, 인격들의 다른 의견, 태도를 제니의 마음대로 다루는 건 더욱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제니는 어머니와 단둘이 복지연금을 받으며 살아갔죠. 그런데 제니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었죠. 제니는 시력, 턱, 창자, 항문, 꼬리뼈가 손상되어 있었는데 40살이 넘어가자 그것들이 점점 악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인공으로 항문을 개설하는 수술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술을 받아야만 했죠. 이런 몸의 손상들은 어릴 때부터 있었고 제니는 아이를 갖지도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몸이 손상되어 있었어도 선천적인 것은 아니었죠. 후천적으로 몸이 이렇게 된 과정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2500개의 인격의 탄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제니의 첫 번째 인격이 탄생한 것은 40여 년 전이었습니다. 1974년 헤인즈 가족은 런던에서 호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당시 제니의 나이는 4살이었죠. 4살이었던 제니는 아버지인 리차드 헤인즈와 함께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그녀와 눈을 마주치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사실 나는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단다. 그 말을 들은 4살의 제니는 흥미로운 말을 들었다며 눈을 초롱초롱 빛내게 됩니다. 아버지 리차드는 이어서 말하죠. 나는 네가 머릿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을 읽을 수가 있어. 그러니 나에게 거짓말은 소용없어. 제니는 아버지의 말에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그러나 신기해하는 제니의 표정은 곧 경악으로 바뀌어버리죠. 지금부터 하는 건 너와 나의 둘만의 비밀이야. 비밀을 지키지 않고 나를 속이면 나는 바로 알 수 있어. 그렇게 제니가 혼란스러워할 때 리차드는 4살의 제니에게 올라탑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을 막고 그는 말하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생각을 하지마. 나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 네가 다른 생각을 하는 순간 네가 사랑하는 엄마와 동생들을 죽일 거야. 그렇게 리차드의 학대가 시작됩니다. 리차드는 지속적으로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제니에게 세뇌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리차드의 학대와 세뇌로 인해 제니는 생각마저 제한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니는 자신의 머릿속에서조차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없게 되죠. 생각마저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파악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며 어머니와 동생들의 걱정으로 이 사실을 몰래 알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제니는 4살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학대를 계속 견디고 인내심을 길러야 했습니다. 4살의 작은 아이가 그런 가혹한 환경을 견딜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어느 날 방에서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오고 있는 게 틀림없었죠. 그렇게 아버지가 방문을 열자 제니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는데 눈을 감았다 뜨자 아버지가 나가고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분명 학대를 당했다는 감각만은 남아있었습니다. 이때 제니의 방어 기제로 인해 다른 인격이 태어났던 것이었죠. 그 인격은 제니와 같은 나이인 4살의 심포니라는 아이였습니다. 심포니의 역할은 아버지의 학대가 시작되면 제니를 아버지에게서 구하는 것이었죠. 학대를 당할 때면 심포니의 인격이 살아나 제니를 대신하여 심포니가 학대를 당했습니다. 제니는 이때를 말하며 아버지는 그 당시 사실 내가 아닌 심포니를 학대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죠. 제니를 지키려고 탄생한 인격인 심포니였지만 아버지의 학대는 같은 4살의 인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점점 심포니가 한계에 다다르자 또 다른 인격이 태어났죠. 그렇게 그 인격이 학대를
견디지 못하면 또 다른 인격이 태어나고 그 인격이 견디지 못하면 또 다른 인격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학대 속에서 인격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내 이 인격들은 제니를 지키기 위해 서로서로 역할을 나누어 맡게 됩니다. 10대의 소년 머슬은 아버지가 가하는 신체의 물리적 학대를 견디는 역할이었습니다. 똑똑한 커리어 우먼 린다는 외출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는 역할을 담당했죠. 제니는 수영을 너무 잘하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리차드는 학대 사실이 들통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학교나 밖에서 제니가 주목받지 않기를 원했죠. 그렇게 제니는 코치에게 수영을 잘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면 코치가 재능을 알아보고 길러보자라며 아버지를 찾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수영을 못하는 린다가 그 시간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격들은 매질을 당할 때나 시각, 후각, 청각, 몸의 부분 다양한 자극에 따라 대응을 해주었고 계속되는 학대에 그 인격의 수가 점점 많아지자 인격들을 통제하는 인격도 생겨나게 됩니다. 통제를 하는 인격은 8살의 리키라는 인격이었죠. 리키는 인격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학대를 받을 것인지 역할을 정해주었습니다. 그 역할을 정해주면서 그 인격이 어떤 고통을 받을지 리키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하죠. 이 지옥 같은 학대가 끝난 것은 제니가 11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였죠. 말로는 할 수 없는 성적,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7년 동안 계속해서 받아오며 제니의 인격은 무려 2500개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니는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죠. 제니가 이 사실을 공론화하기 전까지 어머니 또한 몰랐다고 합니다. 제니가 이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게 된 건 병원에서였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간 취업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갖지도 못하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 비관적으로 보여졌기에 다중인격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고자 병원을 찾았던 것이죠. 그렇게 병원에서 자신의 배경과 증상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니의 이야기가 진행되며 제니의 증상들을 적어가던 의사는 어느 순간부터 손을 멈춰버립니다. 의사는 이 말들을 전혀 믿지 않는 눈치였죠. 상담사와 치료사들은 믿기 힘든 이야기에 너무 충격적인 내용의 제니의 상담을 포기까지 하게 됩니다. 일부 의사들은 해리성 정체장애 자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기도 했죠. 아버지가 남긴 수많은 인격과 망가진 몸이 제니의 인생을 좀먹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니는 이것들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학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2009년 39살의 나이에 제니는 아버지를 고발하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제니는 경찰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폴 스타몰리스라는 형사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의사들은 제니의 말에 의심을 품었지만 폴 형사는 제니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귀 기울여 주었죠. 제니의 몸 자체가 학대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대를 입증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리성 정체장애 자체가 법정에서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니는 학대 당시의 기억이 없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건 제니의 다른 인격들이었죠. 다른 인격들을 제외하고 제니의 몸의 상처들이 아버지 리차드가 학대한 상처라고 증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인격들을 증인으로 세우기엔 이러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았고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죠.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무려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다행히도 폴 형사는 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았죠. 폴과 제니는 10년 동안 증거를 수집하며 다른 인격들의 기억을 취합하였습니다. 그렇게 긴 조사를 끝에 마침내 아버지 리차드를 법정에 세우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6일에 열린 이 재판에서는 이례적으로 다중인격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증언들이 배심원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배심원들이 없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죠. 리차드 헤인즈는 잉글랜드의 달링턴에서 다른 범죄로 7년형을 받은 상태에서 법정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제니가 거짓말을 하여 사실을 조작한다고 말했죠.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4살의 심포니에 이어 5명의 인격들은 리차드에게 당한 학대를 사진처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리차드는 367건의 혐의로 기소를 당했고 제니는 법정에서 모든 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죠. 그리고 몰아치듯 증인으로 나온 인격들이 리차드가 절대 회피할 수 없는 증언들을 아주 세세하게 늘어놓습니다. 한편으로 검사들은 심리학자와 해리성 장애 전문가들을 불러 제니가 말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합니다. 첫날의 재판에서 리차드는 어느 정도 반박을 하다 증거들과 증언들이 쏟아지며 그것을 듣던 도중 쓰러져 버립니다. 그렇게 재판이 둘째 날로 이어지게 되죠. 재판 둘째 날 또한 인격들의 증언들이 이어졌고 2시간 반가량 이어진 심포니의 증언은 리차드의 25개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중인격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리차드 헤인즈 유죄.
판사는 리차드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합니다. 그 당시 리차드의 나이는 74세였으니 징역 45년이라는 판결은 사회에 나오지 말고 감옥에서 죽으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판결이 나자 그 자리에서 제니는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세계 최초로 해리성 정체장애를 겪는 피해자가 자신의 다른 인격으로 증언을 하고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낸 역사적인 재판이자 최악의 아동학대 사건 중에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Hi. I'm Symphony. Hi, Symphony. Hi.